1950년 한국전쟁의 포화가 서울을 뒤덮습니다. 한 남자가 12년간 피땀 흘려 일구어온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회사, 창고, 거래처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은 매출 300조 원이 넘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스마트폰 시장 1위,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가 삼성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경남 시골 출신 청년이 차린 자본금 3만 원짜리 작은 무역 상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와 전쟁을 딛고 이병철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910년 2월 12일 경상남도 의령군의 넉넉한 지주 집안에서 이병철이 태어납니다. 조부대부터 천석을 거두는 대부호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안락한 삶에 만족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주변의 모든 일에 왜? 라는 의문을 던지는 조숙한 청년이었습니다. 진주, 서울, 중동중학교를 거쳐 1930년 이병철은 일본 와세다 대학 전문부 정경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1학년 때 심한 각기병이 찾아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고 결국 2학년 가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합니다. 그는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에게는 졸업증서라는 것이 한 장도 없다. 귀국 후 몇 년간의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1934년 어느 날 밤 노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병철은 평화롭게 잠든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지를 찾아가 쌀 300석 가치의 토지를 종잣돈으로 받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936년 26의 이병철은 경남 합천 출신 친구들과 함께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차립니다. 그런데 첫 해에 자본금의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접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쌀값이 오를 때 군중을 따라 사고 내릴 때 팔았다. 반대로 하면 된다. 그 역발상 하나로 정미소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은행 대출이 끊기고 논밭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이병철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중국과 만주를 직접 여행하며 시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일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문업자가 없는 것을 하자. 1938년 3월 1일 대구 서문시장 인근 건물에 삼성상회가 문을 엽니다. 자본금 3만 원, 직원 40명. 삼성은 크고 많고 강하게 오래가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삼성상회는 대구 특산품 능금과 동해 건어물을 중국, 만주까지 수출하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특히 별표국수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 하루 생산량 100상자를 넘기며 대구 일대를 장악합니다.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른 1939년 이병철은 경영진 내분으로 급매물이 된 일본인 소유 조선양조를 10만 원 현재 가치 약 10억 원에 인수합니다. 소주, 탁주, 청주를 연간 7,000석 생산하는 대구 최대 양조장이었습니다. 허가가 제한된 양조업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구조로 삼성상회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 성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술을 팔아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역이다. 1947년 그는 서울로 올라가 이듬해 종로 2가에 삼성물산공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국제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삼성물산공사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몰수됩니다.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이병철은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족해질 게 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설탕, 그리고 옷감. 1953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병철은 부산 전포동에 제1제당을 설립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설탕 제조 공장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설탕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1제당이 국산 설탕을 내놓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당 설립 불과 2년 만에 나는 거부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1954년 9월 15일 제1모직을 세웁니다. 국산 모직물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 회사 역시 설립 2년 만에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시기 이병철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업이다. 단순한 장사꾼에서 국가산업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병철을 부정축제자로 지목합니다. 전 재산국가 헌납이라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병철은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외부에서는 도피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냉정하게 협상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제안합니다. 재산을 헌납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라에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박정희는 수락합니다. 이 협상 하나가 삼성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강제 휴식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일본 출장에서 그는 텔레비전과 전자부품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1968년 경영에 복귀한 이병철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자산업을 한다.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선발기업 금성사는 시장 과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도 수출 조건을 달아 간신히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멈추지 않습니다.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이 설립됩니다. 그해 12월 일본 산요전 기스미토 모상사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1970년부터 흑백 TV 생산을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TV를 조립해 직접 들고 나가서 팔았습니다. 이병철 본인도 현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류 제품을 만드느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이 한 문장이 삼성의 DNA가 됩니다. 1974년 12월 이번에는 이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가 먼저 움직입니다. 당시 이건희는 중앙일보 이사였는데 반도체야말로 삼성전자의 미래 씨앗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사재를 털어 파산 직전에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본격 진입합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이 없는 반도체 사업은 계속 고전합니다. 이병철이 도움을 구하러 일본 NEC 회장을 직접 찾아갔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반도체가 뭐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NEC 회장이 내 요구를 거절하노? 자존심이 상한 이병철은 이때부터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며 반도체 공부에 깊이 빠져듭니다. 1983년 2월 8일 아침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이병철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에게 국제전화를 겁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 주시오. 한 달 뒤 중앙일보 지면에 선언문이 실립니다. 오늘을 기해 삼성은 VLSI 초고밀도 집적회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 세계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인텔은 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선언으로부터 불과 10개월 후 삼성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인텔이 비웃던 그 나라에서 미쓰비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술로 이 결단 하나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30여 개의 계열사, 임직원 수십만 명,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골격. 오늘날 삼성전자는 연 매출 300조 원, 전 세계 74개국에 지사와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1938년 자본금 3만 원으로 시작한 그 무역 상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된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